엔비디아 주식만 보면은 괜찮았었어요. 물론 좀 얻어맞았지만은 계속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좋아요. 단순히 목표 주가가 500불, 600불, 700불 됐다 그 넘버 말고도 코멘트의 질적인 내용이 좋아서 주가가 좀 받쳐주는데 안녕하십니까. 예민수의 경제특구.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장이 형 재미가 없는데요. 그러게요. 기력이 쭉 빠지는 장입니다. 그러게 8월이 네.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예. 그래도 엔비디아 모멘텀이 그러게요. 시장에 네. 바람을 불러오는데 엔비디아가 이 기력 빠진 시장을 실적 발표하면서 살릴 수 있을까요? 장난 못 하겠어요. 네. 그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에서 한 13% 빠졌다가 지난주인가요? 한번 원래 그 네거티브하게 보는 모건 스탠리가 네. 목표 주가 올리면서 한 7% 한 올랐죠. 7% 올랐다가 그다음에 지지부진하다가 네. 오늘 또 8% 오르고 8% 올랐죠. UBS인가 해서. 네, 네, 네. 그런데 한국장의 대표 주식들은 못 가고 있어요. 올랐다가 밀려요, 그죠? 다 밀렸어요. 물론 소부장은 많이 오른 경험이 있지만 하이닉스나 삼성은 또 각각의 뉴스를 릴리스했음에도 불구하고 HBM 네. 뉴스 이게 안 받는 거 봤을 때 조금 불안합니다. 자세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내일 네. 모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그 전에 매크로가 좀 암울하죠. 그렇죠. 네, 암울하다면 너무 강한 언어인가요? 사실은 웬만한 매크로 변수는 올해 1분기, 2분기 지나갈 때 보시면 박사님 그 물가가 좀 하향 안정화된다는 그 기대 심리를 계속 기조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네. 웬만하면 매크로 약간 노이즈가 있더라도 노이즈로 받아들이고 넘어갔는데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뭐 유가는 말하고 환율도 그렇고 심지어 미국의 신용등급 뭐 은행이고 이런 것도 견뎌냈잖아요. 네.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움츠렸던 것이 중국 부동산 헝다 다음에 나온 이 컨츄리 가든 네. 컨츄리 꼬꼬대기 아니고 얘네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사실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 이를 다들 그렇게 보잖아요. 근데 그걸 동의를 합니다.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재정 지출을 적게 하고 어느 딜레버징 해가지고요. 그 위기를 전이 안 시킬 정도 그 정도의 재정 지출을 다시 확대할 여력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문제가 되게끔 냅두고 싶지도 않지만 냅두지 않게 하는 그런 그 정도의 여력은 있거든요. 그리고 공산주의가니까 시스템 리스크 아닌 것 같은데 네. 근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올해 내년도 중국의 성장률을 낮추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. 그럼 한국의 한 축이 원래 기대를 안 했는데 회복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게 만드는 거니까 분명히 주시장 조정에 빌미라든지 이유는 충분히 됐다. 그래서 상승의 그 여력을 한국 코스피의 전반적 상승의 여력을 예전에 2,700, 2,800까지 봤다 그러면 네. 야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하는 건 분명해요. 2,300, 2,200으로 내려갈 정도로 뭐 퍼지는 건 아니더라도 그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또 뭐죠? 국채. 미국 국채 4.3%도 사실 그것만 보면은 국채 물량이 늘어나서 어떤 8월 달에 좀 단기적인 수급의 요인이 좀 더 큰 거 보이거든요.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4.5, 5.0 이렇게만 안 가고 그거 가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부터는 경제 성장이라든지 견고한 경제에 대한 믿음으로 장기밀이 좀 더 올라가고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? 그러니까 채권 그 발행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량이 늘었다고요? 그 7천억이 아니고 네. 1조 3천억 달러가 더 늘었어요. 그러니까 원래 예상보다도 계획보다도 한 40% 물량이 늘었는데 네. 이 시점이 7월 8월 이 시점에 미국, 일본하고 중국이 좀 사줘야 되잖아요. 근데 예전보다 걔네가 기력이 없어. 중국도 그렇고 뭐 누구는 사우디가 채권 판다고 미국 채권 판다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수급이 꼬였어요. 네. 수급이 꼬인데 절대적인 물량이 좀 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. 근데 이것도 한 9월 달 되면은 더 이상의 어떤 그 부채 그 국채를 마구마구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를 좀 조절하려는 그 시기가 접어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 요인으로 인해서 올라가서 5%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. 예. 천천히. 그래서 사실은 큰 이슈는 아닐 수 있는데 지금 8월, 9월 넘어가는 시점에는 신경이 쓰이는 거죠. 이게 다 마무리됐다 칩시다. 9월 말쯤 됐을 때 미국이 드디어 견조하다 상하는 소비 여력이 혹시라도 또 피크아웃이 되면은
또 올라가려다가 또 한번 맞을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암울하게 일부러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 인플레가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안 내려가도 그렇고 뭐 매크로도 그렇고 뭐죠? 성장 동력이 확실한 주식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크로는 안 좋고 그게 이제 네. 테크주들이 빅테크가 이제 AI죠. 갔다가 AI가 갔다가 거기도 지금 주춤한 거잖아요. 주춤했죠. 네. 네, 고점 대비 10% 빠졌으니까. 네, 네. 그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바이오 우리가 좀 덜 봤던 바이오 새로운 그 뭐시 저기 사람이 노령화되니까 네. 요즘에 일라이들리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종목 빅테크 AI하고 바이오 그리고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면은 장은요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월마트 같이 디펜시브 세 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. AI하고 바이오하고 디펜시브. 근데 AI가 더 크잖아요. 시장의 파워가. 그러니까 AI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엔비디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 이젠 이번 주 8월 24일 날 아침에 네. 드디어 실적이 발표되는데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엔비디아 자체는 엔비디아 주식만 보면은 괜찮았었어요. 물론 좀 얻어맞았지만은 계속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좋아요. 단순히 목표 주가가 뭐 500불, 600불, 700불 됐다 그 넘버 말고도 코멘트의 질적인 내용이 좋아서 주가가 좀 받쳐주는데 그 미국 시장에서는 뭐 빅테크를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한 나스닥 또는 반도체 주식은 반등좀 세게 하잖아요. 근데 한국은 좀 그 희말맹이가 없단 말이에요.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. 한번 보실까요? 네. 엔비디아의 존재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는데 주가가 좀 내려가서 왜 그런가 저도 의아했어요. 왜냐하면 뭐 몇 가지 있었잖아요. 사우디에서 뭐 AI 구축하려니까 네. H100 산다. 이거 1조 되거든요. UAE도 얼마 했는지 그것도 한 뭐 얼마 되면 한 1조 5천억 이상 10몇 불 들어온 거니까 얘네가 분기 매출이 지금 100억 불, 100몇십억 불 하거든요. 엔비디아가. 근데 이거만 해도 한 10억 불 된 거 아니에요. 지난 7월 달 분기에 잡히든 8, 9, 10월 달 잡히든 그러니까 벌써 넘버는 거의 확정된 거예요. 매출 단은 EPS는 몰라도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적인 모건 스탠리도 찔끔 소심하게 500불. 소심하게 500불 올렸죠. 근데 역시 모건이 얘기하니까 한 7% 오른 게 8월 14일에 됐고. 그 다음에는 찌끔찌끔 가다가 제가 이상했던 거는 800불짜리 목표 주가가 나온 거예요. 로젠 대표 과장님, 저기 그 박사님 아세요? 저는 로젠 블라트는 처음 들은 것 같아. 네, 저 로젠버그는 들어서. 네, 레전 블라트. 누군도 알더라고. 근데 원래 목표가 높았는데 아직 실적 발표 안 됐잖아요. 네. 근데 실적 발표 일주일도 안 난 거라서 600불 원래 높은데 이걸 800달러로 하는 거는 미친놈이 아닌 것은 뭐 근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 근거 한마디 더 했어. 이번 분기 중요한 게 아니고 수분기 동안에도 수요가 공급을 50% 이상 최소한 촉구한다. 굉장히 스트롱 단어를 쓴 거거든요. 근데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. 그러다가 8월 오늘이 22일인가요? 오늘 네. 21일 날 미국장에서 UBS라고 좀 큰 데가 한 640불인가 목표 주가 올렸는데 이 로젠블라트랑 비슷한 코멘트를 하니까 그제서야 한 8% 오른 거죠. 그래서 엔비디아는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보여줄 것인가 했을 때 주가 지난 일주일간 보면은 엔비디아는 역할을 하려고 그 관련되는 애널리스트들 시장에서 반응을 했습니다. 그런데 한국장은 22일 현재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예요. 그게 좀 불안 요인이 되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들이 끌고 올라갔는데 사실은 엔비디아 하나만 가지고 사실 가긴 좀 어렵잖아요. 그때 엔비디아 하나만 간 게 아니라 빅테크들이 같이 뭐 나도 AI해, 네. 나도 이거 해 이렇게 하면서 사실 같이 좀 끌어올린 바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괜찮게 나오더라도 엔비디아 혼자로 이 장을 버틸 수 있겠는가? 그러니까 신선감이 좀 떨어진 건 뭐 있죠. 애플이나 이런 조금 주가 별로잖아요, 이 정도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애플은 조금 애플은 이제 휴대폰 자체가 네. 교체 주기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하니까 주가 가기 어려운 거고 네. AMD라든지 다른 주식이 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파워가 아니다 보니까 신선미가 좀 신선도의 강도가 좀 떨어지는 분위기에 왔다는 것이 한국은 그걸 다시 디스카운트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거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안 좋은데 일단 봅시다. 실적을 발표할 텐데 제가 일주일 전에 애널리스트들 포켓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가이던스 준 게 100억 불, 110억 불 정도 줬었어요. 근데 한 10억 불 더 나온다. 이게 다 알려진 거예요. 이거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.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죠. 지금 진행되고 있는 8월 달, 9, 10월 달. 그 전분기보다 한 15억 불 붙으면 130, 135억 불. 이거 나와야 돼요. 가이던스 이거 미트 시켜줘야 예상하는 가이던스 이거 안 나면 이제는 아작이 나는 거예요.
그것도 하나 더 하면은 얘가 이 매출이라는 것이 데이터 센터가 있고 게임이 있잖아요. 원래 게임이 좀 흐물흐물하니까 게임이 원래 한 30몇 % 됐었거든요. 비중이. GPU 원래 게임 그쪽이잖아요. 네, 그죠? 암호책을 하고 뭐 네. 이렇게 하는 거. 근데 그거는 성장이 달렸으면 데이터 센터 비중이 확 늘어나야 되거든요. 구체적으로는 QOQ로 한 80%. 그러면 YOY는 100% 넘는데 그런 비중이 70% 되면 요 3박자가 다 맞으면 일단 엔비디아는 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90%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. 그럼 목표 주가를 보겠죠. 이제 440분인데 500불 목표 주가 최소한 잡고 500불이 얼마냐? 이 앞에 말씀드린 이 분기 실적이나 이런 비중을 갔을 때 얘네들의 24년도 피스컬 이어의 매출 성장률은 보통 한 60% 가까이. 내후년도 25년도는 30% 이상. 이게 보통 컨센서스거든요. 그 회사의 목표 주가 PER 50배 주면 500불. 네. 어떠세요? 이게 넘버가 이렇게 나오면 이상한 숫자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은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거예요.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른 뭐지 AMD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이렇게 소부장 뭐 저기 여러 가지 그 후공정 주식들이 과연 못 간다. 그럼 뭘 걱정하는 거예요, 시장은? 그 만약 그렇게 반응을 안 하게 되면 이 정도 나왔음에도 반응을 안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신선미가 떨어진 거예요. 신선미가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이 정도 되는데 다른 주가가 막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올라가는 데는 결국은 매크로 신경을 쓰는 장으로 돌아갔다는 거고 실적 장세로 가는 데는 다소 휴지기가 더 연장된 가능성이 있어요. 언제까지? 한 11월까지. 11월 되면은 지금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1월 되면은 반도체 업체들이나 모든 업체들이 버짓 플랜을 세우잖아요. 그때 좀 더 구체화되면은 야 엔비디아 이렇게 날아가는데 다른 업체들도 버짓 플랜에서 자신감을 반영해서 내년 계획이 나오는구나라고 했을 때나 좀 늦어지면은 그러니까 11월 늦어도 아니면 10월 정도 돼야지 의미가 있게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. 언제 이번 주에 반응을 안 하면은. 그렇게 우려가 되는 거죠. 그렇다고 이제 도망갈 주식시장이냐. 이 엔비디아가 이 정도 해줬을 때도 도망갈 주식이냐. 그건 아닌 거예요. 그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반응을 이렇게 실제로 알려진 겁니다. 이 정도 밑에 했는데 주가가 저기 애매하게 반응하면은 그 아니면 빠지면은 올라가서 하면 안 되고 빠지면은 사야 돼요. 근데 이제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.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애매한 2,500이라는 이 주가가 코스피가 비싼 건 아니지만은 엄청 싼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기대치를 낮추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딥할 때 나눠서 할 수밖에 또 재미없는 말씀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. 그때 사는 주식이 여전히 AI 관련되는 거를 사야 되는 건데 매크로가 너무 안 좋으면은 가격을 전가시키는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섹터로 가야 돼요. 그렇죠?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의 그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것 같은데 그럼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반도체 주식은 어떠냐라고 보면은 이게 좀 명심해야 될 거라는 말을 이렇게 적어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는데요. 괜찮지 않은데요? We are ready. 네. 우리 준비됐어요. 이게 확실하게 보여줄 거야 넘버.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직 없어요. 세 가지. 반도체 시장은 어떻다? 점진적이다. 시간이 걸린다. 그렇죠. 천천히. 재고가 떨어지는 속도 그리고 PC나 휴대폰의 수요가 조금이나 올라가는 속도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HB 말고 전반적인 가격이 액츄얼리 올라가는 거 가격 상승하는 것들은 시간이 점진적인 거예요. 이 원래부터 그랬어요. 주가가 이제 조금 빨리 가는 거죠. 두 번째. 3월 달에 감산했으니까 6개월 5개월 걸리면 8월 말 현재 반도체 일반적이 올라야 되거든요. 안 오르면은 수요가 더 약한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?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. 끝까지 감산을 더 한다. 삼성이 그렇게 하긴 했어요. 이것도 그래서 점진적 끝까지는 뭐죠?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.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주식을 살 게 없으면은 이 주식을 살 수 있는데 뭐 그 사이에 사람들이 뭐 그렇게 가만히 있나요? 뭐 초전도도 가고 뭐 맥심도 가고 뭐 맥심인지도 가고 난리 치니까 그럼 수급이 잘 안 붙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똑같은 엔비디아도 반응이 안 되는 거죠. 마지막으로 그러면 스스로 점진적이고 끝까지는 주변 상황인데 어떤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건 모멘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. 모멘텀 뭘 보여주죠? 어떤 회사가 보여주는 건 나 신제품 확실히 나왔어. 아니면 내 커스터머가 5개였는데 이번에 2개가 곧 내 커스터머가 돼.
라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. 서둘러야죠. 뭘 서둘러요? 6개월 동안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. 삼성은 못 보여줬잖아요. 예. 그죠? 아니,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. 그게 거의 끝에 왔어요. 음.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. 삼성전자는 저점을 찾는데 66,000원이 적점인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6만 5천 원 왔다고 해서 이걸 내가 하고 싶은 걸 50%를 투자하느냐 밑에가 돼야 돼. 원래 추석 지나고 9월 말 그러니까 이 3분기 끝나기 전까지 핵심적인 엔비디아, AMD의 콜을 받게 돼 있었어요. 삼성전자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었어요. 근데 오늘 보니까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. 오늘 아침자 22 아침자에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했고 이 추진하고 있는 퀄리피케이션 하는 중에서 한 군데가 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잖아요. 그럼 이제 뭔가 더 필요한 거죠. 하여튼 커스터머를 제가 알기는 여기 이렇게 한 세 군데는 콜을 진행 중이거든요. 이걸 다 통과하는 게 서둘러서 돼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. 감산 효과가 나오는 것도 9월 달에 나와야 되지만 이 콜 되는 게 더 중요하다. 그게 가능성이 있으면 66,000원이면 오케이야. 고점에서 10% 빠진 거. 목표 주가에서 한 20% 할인한 거. 이 정도면은 이게 못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도 못 들어가면은 다른 섹터가 너무 좋아서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매크로가 상당 기간 우리를 괴롭힌다면 더 낮추거나 분할을 좀 더 길게 해야 되겠죠. 근데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테크니컬하거나 아니면 경험상으로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9월 말까지 퀄리피케이션 되는 걸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서 아까 삼성은 점진적 그다음에 끝까지 다 좋은데 뭐죠? 서둘러서 보여줘야 돼요. 하이닉스.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긴 한데 뭐 그래봤자 큰 녹긴 객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. 하이닉스는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디램에서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. 근데 얘네들도 고점 대비 한 10% 빠진 거 11만 5천 원 얼마 전에 가기도 하고 안 가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. 얘네는 랜드가 문제죠. 근데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 그러니까 더 악화되지는 않겠어요. 회복되는 건 분명한데 회복이 마이너스 120%가 마이너스 20% 아니면 BEP로 가는 게 올해 내에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퀘스천업을 하거든요. 둘 다 저점 구간에 진입하는 거 맞는데 최근에 하이닉스도 발표했죠. HBM3E 개발했다 그러고 뭐 230단 랜드 개발했더라고. 뭐 이게 자꾸 내보내잖아요.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니는데 반응을 안 하잖아요. 용두삼이처럼 앞에 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. 그거는 이제 넘버를 보여달라. 반도체 가격이 오르거나 이렇게 보면서 저점 구간에 들어왔는데 마구마구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까리까리한 상황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가이던스 나오면서 반응까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뭐 장이 제가 말씀드린 2,500이 비싼 건 아닌데 싸던 것도 아주 싼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2,700, 800이 목표였다 그러면은 원래 9월 달쯤 목표였는데 그게 한 단계 낮아진 것 같거든요. 2,600 정도나 2,600에서 2,700 정도 가면은 베스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기대 수익률 단기적으로 애매하지 않습니까? 11월 달은 뭐 잘 모르지만 그 관심 종목이 스프레드가 되는 거예요. 스프레드. 스프레드인데 이것도 잘 잡아야지 엉뚱한 거 주면 꽝이잖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뭐 더존 비전 뭐 요즘에 뭐 소프트웨어적인 거 아니면 뭐 여기는 안 적었습니다만 뭐 한국어 컴퓨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있었죠? 뭐 비올 같은 거 미용기기 그다음에 뭐 한올 바이오팜 이건 탄탄하니까 호텔신라라든지 롯데관광개발 뭐 이 정도 LS 이 정도에서 놀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왜 삼성하이닉스가 확 들어가기는 애매하니까 이 정도로 관심을 쓰면서 트레이딩을 하든지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하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일단 현재 시제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까지 저희 뷰입니다. 네.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또 국내 반도체 흐름들 전략까지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